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제2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살던 옛날 집 이야기 재밌었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 궁금하실 테니까 어제 말한 내용 다음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그날 저희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는 엄마랑 함께 여관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저씨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아저씨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집은 자기 어머니 소유라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은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들이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주겠는데 귀신 이야기나 들이밀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정그렇게 무서우면 자기가 무당을 알아봐 준다면서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채 집을 빼고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의 일을 잊고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에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목류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 안 잔다고 하니 같이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식구가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소리가 난다던가 TV가 꺼진다던가 등등 자잘한 일만 가끔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참 안방엔 침대가 없어서 내 식구가 바닥에서 자야 했어요. 한 열흘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그 화장대가 있고 그 옆에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을 해서 스탠드 같은 것까지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자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서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 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식의 화장대라 낮아서 그것의 하체가 딱 눈에 띄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도저히 눈을 다 뜨고 못 보겠어서 실눈을 뜨고 보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이상한 괴기스러운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랑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시고 그리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 위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를 눌리다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드셨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오빠가 없어진 거를 눈치채고 엄마랑 아빠랑 저랑 오빠를 찾아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작은 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빠, 오빠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면서 옷장에서 튀어나와서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바로 오빠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오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는지 아빠랑 엄마가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면서 달래셨는데 오빠는 싫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결국 오빠 상태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 해서 학교에는 아프다고 전화하고 아빠가 오빠는 가게에 데려가고 전 엄마가 학교에 챙겨 보냈어요.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빠한테 장난도 치고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보는 둥 마는 둥 TV만 보다가 잘 시간 되면 방문 닫고 전부 다 안방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집이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도 계속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고 또 며칠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분 전환 겸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오빠가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래셨어요. 목요일날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엄마 아빠가 안다고.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네가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지금 당장은 이사를 못 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꼭 해줄 테니까 뭐가 무서운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서야 오빠가 그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좋았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을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인데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대며 울었는데 그게 갑자기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니까 잡힐 것 같아서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가족들 목소리로 너 죽어, 죽는다, 이리 나와, 나와,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끽끽 웃어대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들 수 있었을 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악한 거 쫓는 그런 부적을 붙여두셨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옷장에 숨은 오빠한테 해코지를 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외식 후에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대요. 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이셔서 안 될 것 같고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화무당 찾아다니시기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받으셨대요. 평소에 귀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전화 벨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바로 받으셔가지고 엄마가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하고 여쭈었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을 도망다니시다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시고 힘드셔서 멈춰 서셨대요. 그러고는 아니 영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머리를 산발을 한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 해도 또렷이 기억이 나질 않으셨대요.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가 전화 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건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를 하면 재수 못 붙을까봐 그렇게 못하셨다고.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어 있는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내일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서 저희를 데려다주고 가려니 10시에 도착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 날에 외할머니가 용한 무당집이라고 어디론가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이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 용품이 있다는 것 빼곤 특별할 것도 없었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인데 모시는 신 때문인지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었는데 외할머니 말씀으론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런데 옷도 무당 같은 옷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겨서 처음엔 그 집에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으시고요.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 꿰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딸은 한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나자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느냐 대충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아주 재밌어 하고 있다고. 무당 말로는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귀신 중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미있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TV 끄고 소리 내고 자잘한 것은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래요. 아빠가 그러면 어쩌면 되는지 이사 가면 되는 것인지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러고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해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되어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러시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허둥지둥 고모할머니 댁에 전화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가 가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루 종일 토하고 그래서 고모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이 열자마자 갔는데 오빠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 돌보시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가 끝나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인도 같이 가주신다고 하셔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모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엄마가 물으니까 엄마 옆에 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기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당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해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저는 낮잠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서는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우니까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막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하시고, 아빠는 차 주차하시고 올라오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 할머니도 천주교이셔서 그런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같이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좁아서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 거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데 아줌마는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는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진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 방 저 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 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 떼버리는데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외할머니가 붙여두신 부적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러고 새 부적을 척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버리자고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놓고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버리자고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놓고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하고는 화장대 맨밑서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딨는지 알려주지 말라고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세 분이서 그걸 낑낑거리면서 빼냈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질겁을 하셨어요. 당장 쓸어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는데도 집에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 오셔서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랑 오물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뱀술에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고 했대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었나 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고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거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간다고. 몇 달 뒤에 굿이나 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잘 지키라는 말은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골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누워있고 내릴 때 잘못 건드렸는지 TV는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근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진심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으로요. TV가 없어도 가족들끼리 잘 놀았어요. 솔직히 그 후 집 분위기는 좀 더 무서워진 것 같았지만요.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무섭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랑 부루마블 같은 거 꺼내놓고 하고 놀고. 전 재미있었지만 엄마 아빠는 억지로 웃고 뭐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밤 되면 가족끼리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잘 잠이 들었는데 밤새 자꾸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 쓱쓱 소리 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들고 그런 걸 반복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 기절했다 깨고 자고 하는 중간 동안에 쓱쓱 바닥을 누가 쓸어가는 소리가 밤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주인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주무시다 난리난 얘기 해드려야 하는데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좋은 밤 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